청약가점 계산해보기. 안녕하세요. 스타일공 인중개사 최영진입니다. 이번에는 청약가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19살 때 수능 쳤던 기억 나시나요? 저도 굉장히 까마득한데 일반 공급은 정시, 특별 공급은 수시,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정시 같은 경우에는 수능을 잘 치는 게 답이죠. 뭐 더 이상의 꼼수를 부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수시에는 이 방법 저 방법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특별 공급 같은 경우에도 생애 최초 특공도 있죠. 신혼부부 특공과 다자녀 특공도 있죠.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가점은 주로 어디에서 쓰이냐? 정시 즉 일반 공급에서 주로 쓰입니다. 이 일반 공급은 또 가점제랑 추첨제로 나뉘잖아요. 추첨은 제비 뽑기 즉 손을 넣어서 휘적휘적 하는 거는 가점이 필요가 없겠죠. 가점제에서 점수가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점수는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수능에서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이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가점 제도도 크게 세 파트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청약 가점의 총점은 84점이고요. 첫 번째 과목 무주택 기간, 두 번째 과목 부양 가족수, 세 번째 과목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이에요. 각각 32점, 35점, 17점의 점수 배점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2030들이 가장 만만하게 접근하는 가점이 바로 누가 통장 오래 갖고 있었나? 이것부터 봅시다. 입주나 저축 가입 기간은 최대 17점을 얻을 수 있는데요. 6개월 미만으로 통장을 갖고 있었다면 가장 낮은 점수로 1점, 15년 이상 갖고 있었다면 가장 높은 점수로 17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언제 정확하게 따지고 있겠습니까? 청약 홈에는 가점 계산기가 있거든요. 요거를 우리가 두드려 보면은 몇 점입니다. 바로 나오니까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3월 2일에 청약 통장을 가입을 했고, 그리고 성년일 때 가입을 한 걸로 설정을 넣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청약 통장의 가입 기간이 12년에서 13년 미만 구간에 해당한다고 나오고요. 이때에 획득할 수 있는 점수는 14점이 나오네요. 이 청약 가점을 잘못 계산해가지고 청약에서 부적격 판정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당첨됐다가 나중에 당첨 취소되면 굉장히 아깝기도 하고, 나중에 페널티도 있으니까 가점 정확하게 계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이 통장을 해지하게 되면은 이 점수 다 날아가고 다시 원점부터 차근차근 밟아가야 되는 거니까요. 이거 10년 넘게 언제 또 이 시간을 쌓아가고 있겠습니까? 청약 통장을 해지하는 거는 신중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다음 항목 넘어갈게요. 그나마 또 해볼 만한 게 무주택 기간입니다. 이거는 최고점이 32점. 무주택 기간 즉 집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로 유지됐던 게 1년 미만일 때 가장 낮은 점수 2점이요. 그리고 15년 이상일 때는 가장 높은 점수 32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무주택 기간은 말 그대로 집을 가지지 않은 기간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가령 제가 20살인데 태어나서 지금까지 제 명의로는 집을 가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저는 무주택 기간이 20년인 거예요. 우리 일반적인 상식선에서는 20년일 수 있지만 이 청약 제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미혼인 경우에는 만 30세부터 기간을 산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 30세부터 1년, 2년 무주택 기간이 쌓여간다라는 겁니다. 무주택 기간을 산정할 때는 변수가 하나 있어요. 미혼인 경우에 만 30세부터 기간을 산정한다고 돼 있잖아요. 변수가 바로 결혼입니다. 만 30세 이전에 결혼을 했다면 본인 신고일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해 주거든요. 그래서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사람 기준으로 만 30세 이전에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만 30세가 된 날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무주택 기간을 산정하는 거고요. 만 30세 이전에 결혼을 했다면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산정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만 28세에 결혼을 했다. 그러면 만 28세부터 입주자 공고일까지 무주택 기간을 산정해 주겠다라는 거라서 결혼을 하라는 거죠. 하나의 예시를 더 볼 건데요. 지금은 무주택자만 과거에 집을 갖고 있었던 이력이 있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죠. 요때는 또 계산법이 다릅니다. 첫째로 만 30세 이전에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그냥 단순하게 집을 팔고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입주자 공고일까지 무주택 기간을 산정을 하는 거고요. 만 30세 이전에 집을 갖고 있다가 팔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만 30세부터 입주자 공고일을 다시 산정합니다.
만 26세의 집을 사고 만 28세의 집을 팔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만 30세부터 입주자 공고일까지 무주택 기간을 산정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막 머리가 지끈지끈하시죠? 무주택 기간을 산정할 때는요. 가점 계산기 안에 또 다른 계산기 기능이 하나 더 들어가 있거든요. 스크롤을 좀 내려보면 무주택 기간 등 계산하기라고 기능이 따로 있어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생년월일, 만 30세 기준인 혼인 여부 혼인신고일, 주택 소유 여부, 무주택자가 된 날, 이렇게 항목들이 있으니까요. 하나씩 입력해서 계산을 해보시고 나서 무주택 기간을 선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드디어 부양가족입니다. 우리 2030들이 청약 통장을 해제하는 가장 큰 이유, 부양가족이 아무도 없어서예요. 그럴 때는 나 자신에 대해서 5점을 줘요. 그리고 부양가족이 6명 이상일 때 가장 높은 점수 35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가점 계산기를 한번 보면요. 아래의 부양가족 기준을 확인하고 4개의 항목을 모두 선택하라라고 돼 있잖아요. 일단 배우자가 있냐 없냐 선택하고요. 동일 등본 내에 3년 이상 계속해서 등재된 본인의 직계 존속 부모 조부모 몇 명이냐, 동일 등본 내에 3년 이상 계속해서 등재된 배우자의 직계 존속 몇 명이냐, 동일 등본 내에 등재된 미혼 직계 비속은 몇 명이냐. 부양가족에서는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는 주민등록 등본의 기재, 둘째는 3년 이상. 예를 들어서 제가 청약을 넣고 싶은 모집 공고가 일주일 전에 떴어요. 이걸 보고서 그러면 우리 엄마 아빠랑 할머니 할아버지랑 부양가족이 등록해가지고 나 이거 부양가족 신청해야겠다, 점수 더 받아야겠는데 라고 생각을 해서 모집 공고가 뜨자마자 일주일 전에 제가 우리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를 부양가족 쪽으로 주민등록 등본에 등록을 했습니다. 저는 그러면 4명에 대해서 부양가족 점수를 받을 수 있느냐? 아닙니다. 주민등록 등본에 기재된 지 3년 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영상 끝나고 여러분도 가점 계산기 한번 돌려보세요. 우리가 청약 통장 갖고 있으면서 그리고 청약에 대해서 관심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가점 계산기도 한 번도 돌려보지 않았다라는 거는 약간 모순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내 가점이 몇 점인지 알아야 정시 일반 공급을 노릴 것인지 수시 특별 공급을 노릴 것인지 또 전략을 짤 수가 있겠죠. 오늘 영상 후에 꼭 청약홈에서 가점 계산해 보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스타일 부동산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